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문학교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비동사 있는 언어라고 적어놨는데 비동사가 한국어에서는 있는 건지, 물론 영어에 비라는 게 한국어에는 없긴 한데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가 한국어에 있는 건지, 그럼 또 일어나 중국어는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 한 30여 권 쓰는데 이런 참고서 종류가 그런 종류가 아니고 문제집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고 언어학 관련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근년에 벌써 책 적어놓은 게 한 5권 되고, 앞으로 또 쓸 게 또 그 정도는 되니까, 올해 말에는 한 35권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적은 것은 십몇 년 전에 적은 책이 처음인데, 그 책이 모든 책들이 지금 가장 큰 서점 광화문에 있는 것 거기에 지금도 진열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동사가 있는 한국어가 어떨 때 비동사를 쓰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 책에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문이 한 가지 순서로 적혀 있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는 거랄지 독해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이, 그전에는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배우죠. 나는 사과 하나 있어.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해가지고 I have an apple which is red.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관계대명사를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실제로 그 영작을 할 때, 독해를 할 때 절대로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놔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대로 관계 대명사를 잘 쓸 수 있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중학교만 돼도. 그런데 지금도 내가 가르친 방식대로 안 하면은 잘 못해요. 외국 유학을 간다는 사람들도 내가 먹은 사과 같은 간단한 것도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외국에서 산다는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은 비동사가 있는 언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있을까요? 그 물어보면은 한국어가 모국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어는 어떠냐? 영어는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 일어나 중국어는 어떨까 하는 것을 물어보면 더 이제 모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영어는 일어나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영어에 해당되는 비동사 있을까 물어보면은 몰라요. 모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가 있는 언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이게 스페니쉬나 German, French 이런 거 다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영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를 우리가 보통 1, 2, 3, 4, 5 형식으로 하는데, 물론 5 형식으로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한국인하고 일본인밖에 없어요. 일본인한테 영어책 카피해와가지고 쓴 방식이죠. 지금도 카피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작권 사는 사람도 있고. 저작권
사오는 것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 책은 수입해요. 다른 책들도 수입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 책 수입? 별로 안 해요.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뭐 한국 뭐 저기 인터넷상 온라인 뭐 일본 올라온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주관적인 것인지도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올라오는 그 지식 수준 같은 게.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언어 같은 경우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높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지 이게 이제 중국어 문호 오형식에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인만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이제 동사예요. 영어는 동사가 없는 문이 없죠. 다 이렇게 다 있죠. 이 중에서 비동사가 있는 것은 이 형식 3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동사 외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의 한 가지 순서 1, 2, 3, 4, 5, 7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또 이제 먼저 보실 분들은 또 다른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럼 한국어는 어떠냐? 한국어는 제가 이제 세 가지 문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문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게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또 동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한국인이다. 또 두 번째 문장은 이 한국 요리는 맛있어. 세 번째 요리는 밥 먹었니? 자, 이 세 가지를 해본다고 그러세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동사가 있는 문이 어떤 겁니까? 또 동사가 없는 문은 어떤 겁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 한국어가 모국어가 맞긴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동사가 있는 문은 밥 먹을래? 밥 먹었니?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사가 없는 문입니다. 한국어는 그래요. 동사가 없는 문이 있어요. 그 영어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동사가 없는 문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비동사를 어떨 때 써야 하느냐? 그러면 한국어에 동사가 없는 문은 비동사를 쓰면 돼요. 한국어에 비동사가 없는 문을 한국어에 동사가 없는 문을 영어에 비동사를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할 때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이다가 동사라고 하는데 진짜 동사 아니에요. 한국인이 그게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것을 조사해요. 자, 그러면은 한국인이다. 이때는 이 문장은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또 이 한국 요리는 맛있어. 이렇게 맛있다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 이 문장도 영어에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다음은 너 밥 먹었니? 할 때 먹었다는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그럼 해결이 됐죠. 언제 한국어의 어느 경우에 영어의 비동사 써야 되는 건지. 자, 그럼 일어나 중국어를 한번 해봅시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무슨 일어나 중국어를 하냐.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맨날 영어 가르친다고 공부한다고 맨날 똑같은 거 다른 문제 가지고 맨날 똑같이 설명을 해요. 이건 그게 무슨 해석하는 거지. 그게 영어 공부입니까? 해석하는 거. 그런 방법 별로 효과가 없다고 영어 교육책에 나와 있어요. 효과 없다고. 그래도 그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50년 전에나 100년 전에나 200년 전에나 똑같이 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어를 어떻게 빨리 마스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물론 영어의 수준 정도가 문제이긴 한데 웬만한 수준까지는 영어의 순서 마스터를 하면은 잘 됩니다. 잘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어를 한번 해보세요. 일어. 한국어는 동사가 있는 문과 없는 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일어는 어떤지. 나는 한국인이에요. 와타시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인입니다. 또 이 한국 요리는 맛있어요. 그럼 한국 요리와 오이시 데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와타시와 공항과 다이마시다. 이러는 한국어하고 똑같아요. 사촌이라고 하는데 사촌이 아니고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라나 백제 때는 일본인하고 한국인이라고 만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됐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튼 이러도 한국어와 똑같이 문의 끝이 명사나 형용사인 경우는 비동사를 써야 돼요. 비동사 써야 됩니다. 저는 일어로 일본을 위한 영문법 발간한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벌써 다 적어놨죠. 자, 그러면 중국어는 어떨까요? 중국어. 영어하고 중국어는 단어 배열 순서로 의미를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려면은 물론 이제 발음을 시작을 하고 성조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어순을 잘 알아야만 중국어를 빨리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는 또 이제 영어 문법과 다르게 어순 설명하는 게 상당히 복잡했죠. 여튼 그런데 중국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그러면 was 한국어는 하죠. 거기도 비동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 요리는 맛있어. 그러면 just 중국 차이 好吃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들어있을까요? 맛있다.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어에 들어있을까요? 중국어에 안 들어있어요. 중국어도. 신기하죠? 중국어가 동사일 때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명사일 때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가 안 쓰는, 비동사를 안 쓰는 경우는 형용사만 안 써요. 형용사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중국어도 명사인 경우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중국어가 명사인 경우도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국어가 워낙 옛날에도 인구도 많고, 옛날부터도 인구도 많고, 넓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문법이고 뭐고 맞을 리가 없죠. 서로 간에. 지금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간편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재밌죠? 재밌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드러났어요. 책 8번. 3번만 배우면 바로 쓰는 영작 비법에. 자, 이게 끝에를 봐요, 끝에. 주었다. 더럽다. 요리사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끝이 형용사나 명사의 한국 어면은 영어에 비동사를 써야 돼요. 비동사. 그러면 어떻게 형사나 명사인지 아느냐?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방법도 나와 있어요. 주었다 하는 것은 동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죠. 아니, 나도 동사인지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물어보죠. 어떻게 동사인지 압니까? 아, 죽은 건 저기 행동이잖아. 동사, 저기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동사니까 동사지. 아이고. 그런 방법 잘 안 통합니다. 안 움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동사에. 뭐, 저기, 사랑하다. 사랑하다. 물론 동사인 경우도 있죠. 근데 사랑하다 이런 거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비법이에요. 쉬운 방법은 이래요. 거기다 니은다를 붙여봐요. 그러니까 니은다가 붙어가지고 말이 되면은 이건 전부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었다에 준다, 니은다를 붙여 말이 되죠? 이건 100% 동사예요. 우리말 이런 말 저기 상당히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걸 보세요. 더러워에다 니은다를 붙여보세요. 더른다? 더른다 안 되잖아요. 동사는 아니에요. 대신 더러운은 되잖아요. 더러운. 더른다는 안 되는데 더러운은 되면은 이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라고. 그럼 형용사 동사는 찾아냈죠? 그 명사만 찾으려면 명사. 끝에 이제 요리사. 요리사는 동사인가 봅시다. 동사? 동사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리산, 니은 따라 붙여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동사가 아니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었다 이 문장만 비동사를 안 쓰고 나머지 두 개는 다 비동사를 쓰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할 때도 but 동사를 해석하면 되고 이스가 있을 때는 비동사를 해석하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얘기 나오면 저는 신경이 곤두섭니다. 지금도 백해가지고 한 놈들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X라고 그럴 텐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베낀 사람 베껴가지고 뭐 이게 저랑 연락이 돼가지고 뭐 지금 정리하고 뭐 하는 사람도 여럿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관악경찰서에서 관악경찰서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했더니 네 저기 표절했다 잘못했다고 하라고 해라. 끝내 자기는 뭐 책을 적을 때 한국 책을 안 보고 적는데요. 자기는 한국 책은 참고를 안 하고 뭐 외국 책은 보든지 인터넷 보든지 인터넷도 다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데요. 자기는 자기 다 머릿속에서 나왔고 아닌 것을 외국의 것을 가져왔고 또 내 책이 오히려 외국 것을
베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책도 여러 곳을 베꼈는데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기 관악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영어 문법 영어에 무슨 놈 저작고 있느냐? 어? 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놈의 당신한테 저작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쓴 30권의 그 책들은 거의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경찰서 수사관한테도 그런 투로 어필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사관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대리신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왔어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떤지 알았어요?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질문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웃기는 거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그랬어요, 수사관한테. 내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 수사관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겠냐고. 그 사람 대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면 대답을 안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또 이메일 답장에는 내가 오히려 외국어 베꼈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죠.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내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답도 못해요.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 수사관 옆에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경찰이 입회를 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회를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말이 됩니까? 결국 검찰로 손을 넘기게 했어요.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 이상의 원이라는 사람인데, 원씨. 제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출판사, 저자, 또 형사고소 올 사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아니, 이걸 인용을 해라는데, 왜 인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용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저작권 이야기만 열이 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 말고,